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25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참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이 급락을 했죠. 오늘 오전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3분기 실적 이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어떤 2차 전지 업종 산업에 대한 어떤 전망, 내년도에 대한 전망치가 조금 이제 좋지 않게 나오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오늘 2차 전지 업종에 거의 뭐 폭락이죠. 폭락 수준을 아니 이 시총이 100조 단위의 LG에너지 솔루션이 8% 급락했으니 다른 종목들도 이제 굉장히 좀 뭐 소위 이제 박살이 났다 할 정도의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대장주 업종 전망이 좀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업종은 확실한 어떤 성장 업종이자 이제 종목이잖아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 매력도가 아예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차후에 또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정리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0.85% 빠졌고요. 코스닥은 1.79% 빠졌습니다. 적지 않게 빠졌고 밑에 보시면 요 아시아 증시 또 어제 미국 증시 대비해서도 이제 완전 차이가 벌어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반면에 이제 코스피 증시에서 상승 종목 수는 600 종목으로요. 하락 종목 수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만큼 특정 업종, 2차전지 업종의 하락이 이제 만든 지수 하락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전체 이제 지수 차원이 아니라는 측면은 이게 이제 지속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보긴 좀 어려운 그런 오늘 약세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상승도 클라이막스가 있듯이 하락도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2차전지 업종에서는 대거 그 투매 현상이 좀 벌어질 그런 개연성이 높은 자리까지 밀어버렸고요. 내일 2차전지 업종에서는 상당한 또 반대매매성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은 당분간 좀 좋지는 않는 그런 구도, 이제 매물이 매물을 낳는 그런 구도. 이 펀더멘털 상으로는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 그런 종목들도 질비해 있지만 어쨌든 그 수급 구도상 좀 당분간 좀 쉽지 않은 좋지 않은 어떤 구도의 흐름 가능성이 좀 높은 지점까지 온 셈이죠. 코스피 쪽에 이제 거래대금은 7.6조, 또 코스닥은 6.4조로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의 어떤 탄력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약화돼 있고 많이 이제 그냥 딱 이제 멈춰 있는 거죠.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멈춰 있는 거고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구도 흐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좀 형성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코스피 쪽, 코스닥 쪽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피 쪽에 3,400억 순매도, 코스닥 쪽에 1,200억 순매도였고요. 뭐 선물 쪽은 큰 변동 없었고 기관도 뭐 크게 뭐 팔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고객 내수금이 48조 수준, 신용융자 잔고는 18조 2천억 수준, 신용융자 잔고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제 매물을 계속 낳고 있는 그런 어떤 구도, 수급이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이제 떨어지면서 뭐 이게 뭐 퐁당퐁당 개념이기도 한데요. 떨어지면서 이제 어제 미국 증시는 올랐죠. 나스닥도 0.9% 상승했고 다우가 0.6%, S&P가 0.7% 상승했습니다. 니케이 증시 0.6% 상승했고 오늘 홍콩도 0.9% 상승했지만 음봉으로 밀렸어요. 대만도 장중 좀 낙폭을 좀 이제 상승하다가 좀 밀리는 흐름으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상해 증시 같은 경우는 0.4% 상승했는데요. 상해 증시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빠졌는데요. 지금 중국의 경기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반영돼 있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조금 오르긴 했지만 뭐 그렇게 큰 변동을 보이지는 않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지수의 약세 흐름이 여기서 좀 더 격화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미국 증시를 보면 나스닥은 좀 견조합니다. 미국의 어떤 증시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들을 내고 있고 지금 아시아권 증시가 조금 이제 부정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내고 있는 그런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차트 흐름은 사실 오전 장에서는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가지고 5일선 정도 걸쳐 있었던 그런 구도였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2차전지 업종의 종목, 뭐 LG엔솔 비롯해서 시총 상위 2차전 종목들이 오전장에서는 한 4, 5% 정도 약세였는데요. 오후 갈수록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8%대 약세,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도 8.7% 약세,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10% 약세로 마감됐죠. 그래서 낙폭이 더 커지면서 지수를 밀어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증시 역시 막판으로 갈수록 더 밀리는 흐름들, 뭐 시초가가 고가 또 종가가 최저가가 되는 좀 좋지 않은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고, 그만큼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 매수의 어떤 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얇아가지고요. 이런 어떤 오늘 이제 뭐 2차전지는 뭐 악재라고 하면 악재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나올 때 조금 이제 우수수 그냥 밀려버리는 그런 형태가 좀 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특히나 이제 이 높은 지점에서 이제 많은 개인 투자들이 이제 물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사실 좀 신용이 늘어난 어떤 구간이 위쪽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부터 떨어질 때는 뭐 5로 갈수록 더 떨어지는 어떤 형태, 그런 어떤 반대 매매성 물량들이 더 급격하게 나오는 그런 지점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업종별 흐름은요, 오히려 이제 반도체 업종은 오히려 이제 업종 지수죠, 플러스였어요. 0.1% 플러스였고, 또 이제 헬스케어 업종도 시장 대비는 이제 나쁘진 않았죠. 0.8% 약세지만, 근데 이제 2차전지 업종 지수가 8.3% 빠졌습니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 지금 이게, 예. 아니, 직전 저점 때 올 초 정도까지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 한국 증시는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이렇게 이제 오버슈팅도 좀 심하게 오버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뭐 지수가 거진 뭐 2배 올랐으니까요. 올해 이제 1월부터 해가지고 7월 말까지 지수가 이제 2배가 올랐으니까 이제 약세를 보일 때도 이제 조정을 세게 보일 거는 예상이 가능했는데요. 원위치까지 왔어요. 예. 실적은 올라가는데 뭐 밸류를 높이면서 이제 올랐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차후에 이제 좋아져도 이렇게 매출 이익은 이게 높아지더라도 주가는 떨어질 수 있는데, 야, 이게 뭐 반토막이 날 정도, 지수가 반토막이 날 정도, 이거는 좀 한국 증시 좀 심한 것 같긴 해요, 변동성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비판할 이유도 없고, 이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 뭐 말할 그런 필요성도 없습니다. 한국 증시의 패턴은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굉장히 과도하게 올라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는 아무리 장기 성장 업종의 성장주라 하더라도, 확실한 성장주라 하더라도 일부 차익 실현 내지는 그런 전략들을 좀 실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게 지수가 반토막인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덩치가 큰 2차 전지 종목들도 반토막 났다는 건데요. 뭐 하여튼 뭐 테슬라도 뭐 4분의 1 토막까지 났으니 고성장하는 업종의 주요 종목들은 조금 단기적인 이제 1, 2년 상간의 이제 상승 장세를 통해 가지고 해당 업종 종목들이 다소간의 이제 이평선들과 이격이 벌어지는 좀 오버스런 오버슈팅성의 이제 흐름들이 펼쳐질 때는 뭐 차익 실현을 통해서 조금 이런 하방에 대한 어떤 추세의 어떤 흐름들을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완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흐름을 보면서 조금 저도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런 부분인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좀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오전에 컨퍼런스 콜 그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그 다 이제 녹음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쫙 이제 들어보시면 왜 이제 오늘 2차전지 업종이 타격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뭐 핵심적인 거 이겁니다. 내년도 매출 성장률이 올해보다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사 측이. 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내년도 뭐 경기에 대한 어떤 둔화, 뭐 금리 부분, 또 이제 뭐 전기차에 대한 또 친환경에 대한 그 대선의 영향, 이제 트럼프 지금 지지율이 높잖아요. 트럼프는 과거에 친환경 정책을 뒤엎어 버렸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한 부분들, 뭐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시장에 좀 좋지 않은 영향들을 좀 줬다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요 내용 한번 짚어보죠. 미래에셋에서 정리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일단 뭐 이번 3분기 실적은 그 이제 IRA 텍스 크레딧 쪽, AMPC 쪽이죠. 그쪽에 이제 영향으로 좀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이익단으로는. 하지만 그거 빼면 이제 조금 이제 부정적이었다 좀 볼 수 있는 흐름이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증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잘 되고 있고 수주도 뭐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일단은 그 메탈가 하락이 매출과 수익성에 좀 영향을 주고 있고 4분기 주요 고객사의 이제 보수적인 생산 계획에 따른 일부 물량의 이제 조정이 예상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이제 시장이 이제 그렇게 좀 반응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손익 부분에서도 이제 이 메탈 재고 레깅 효과, 이제 높은 수준에서 쌓았던 재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실적에 반영되는 어떤 부분에서 재료비가 좀 일시적으로 원가 상승 영향을 받아서 손익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이제 향후 실적에 대해서 조금 단기적인 실적이죠. 분기 단위의 어떤 실적에서 좀 기대치를 낮추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었고 24년 매출 성장률은 올해만큼 크지는 않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 측에서도 이걸 강조했어요. 이런 건 좀 일시적인 변동성일 걸로 본다. 장기적으로는 전혀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좀 발언을 했죠. 글로벌 매크로 환경 악화가 지역별 이제 전기차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북미 대선 및 일부 OEM 전동화 속도의 일부 조절, 좀 이제 예상보다 좀 지연되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유럽의 성장 둔화 및 친환경 정책의 일부 지연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특히나 또 중국 경제 둔화 이런 부분도 기대보다 좀 떨어지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하지만 이제 북미 중심의 미국 중심의 성장 모멘텀 및 펀더멘털의 강화 노력은 지속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 단위로 또 내년에 대한 어떤 그 성장률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회사 측에서도 뭐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조금 부정적이다. 그게 이제 오늘 증시에서는 그게 이제 이미 반영되고 있었던 거예요. 2차전지 업종에서 상당히 주가 하락을 좀 보이고 있었다는 거는 결국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걸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확실하게 그 어떻게 보면 대장주 LG 엔솔의 이제 입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클라이막스의 하락을 좀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점권역을 형성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점이다 이렇게 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클라이막스적인 어떤 흐름을 오늘 좀 보여줬다는 거는 뭐랄까 좀 저점권역을 형성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높였지 않았을까. 일단 메탈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영향 부분 일단은 뭐 메탈가 연동 계약을 리드타임 일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원가 및
판가에 모두 반영되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할 것이다. 예. 오히려 이제 메탈가 하락은 결국 전기차 수요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을 한다. 이게 지금 리튬, 니켈 70% 30% 하락 때문에 뭐 배터리 판가 하락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주요 양극재 소재사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지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미쳐든지 종목들의 시세 약세를 좀 야기하고 있다. 가동률 영향은 없느냐? 지금 자동차 전동화 속도 조절에 따른 가동률 영향은 없느냐? 예, 요 이제 질문에 오늘 이제 많은 또 애널리스트 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질문에 이제 답변하는 형식이었는데요. 유럽 전기차 수요 부진, 또 메탈 판가 하락 전망에 따른 구매 이연 움직임, 중국 저가 전기차 진출 확대 등에 따라서 폴란드 공장 가동률 최적화하고 있고 일부 조절하여서 재고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적절히 좀 대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부분 보시면 이게 올라가다가 이제 떨어졌죠. 예,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LF 배터리에 대한 그 진출 계획 요것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 이제 26년 또 이제 27년 연속해서 이제 선보이는 게 목표다. 이제 그때 이제 양산 체제를 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FP 또 리튬 망간 요쪽에 대한 배터리 이제 보급형이죠. 저가형. 이쪽으로도 이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저희 이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질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어쨌든 그 2차 전지 업종이 오늘 뭐 이렇게 낙폭을 크게 만드는 건요. 하루 만에 하락의 어떤 클라이마스 가능성을 굉장히 높였다고 또 반대로 또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처절한 구간이 또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높이는 가능성들 그런 가능성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삼성 SDI 주가 흐름도 이 좀 심각하긴 하네요. 22년 저점을 아예 그냥 하회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 지금 52주 신저가를 내는 기업들이 상당히 또 있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보시면 52주 신저가를 지금 만들고 있고 LG 화학도 마찬가지로 52주 신저가를 계속 경신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이제 52주 신저가는 아니지만 고점 대비 낙폭을 굉장히 크게 만들고 있고 LNF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의 흐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보시면 요거는 뭐 고점 대비 반토막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상당히 낙폭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포스코 퓨처엠도 10% 빠지는 흐름으로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반토막은 아닌 거진 반토막이네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도 고점 대비 거의 이제 반토막 수준입니다. 오늘 2차 전지 쪽에서 우리 이제 탑 머티리얼 같은 거는 오히려 이제 최근에 호재 LFP 배터리에 대한 양산 소식들 이런 것들이 보합으로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오늘 그 2차 전지 업종은 이렇게 좀 많이 급락을 했지만 반도체 업종 이제 시총 상위주로 한번 좀 볼게요. 시총 상위주로는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약보합을 보였지만 SK하이닉스는 0.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우선주는 0.7% 상승했다는 것은 반도체가 오늘은 좀 우호적인 수급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또 LG전자 같은 전장업체들도 오늘 수급 구도 그리고 시세 흐름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이 이제 주도 업종으로 올라서는 게 명확해지고 있는데요.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것들 또 이제 그 SNS들 이제 바닥을 짚는 어떤 흐름들 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뭐 워닝 IPS라든지 테스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또 테크윈 같은 기업들
유진테크 같은 기업들도 이제 강세를 띄었고, 하나마이크론도 뭐 우상향의 기조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요 종목들은 뭐 오늘 같은 날에도 기관 수급이 계속 저쪽으로 이제 붙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이 약세 흐름이기 때문에 주도 업종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면서 시장이 안정화될 시 이제 시장 대비 압도적인 수익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업종,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뭐 셀트론 그룹들도 이제 약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괜찮았고, 셀트론도 보합, 헬스케어도 0.6% 약세로 방어를 했고요. 자사주 매입이 이제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있죠. 회사 측의 주가 방어 의지라고 볼 수 있고요. 셀트론과 헬스케어 모두 이제 20만 주 이상의 순매수.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 끝나고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이제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고, 역시나 이제 시간 외로 플러스 흐름을 좀 내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굉장히 좀 주가 차별화가 벌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종목들만의 이제 급락으로 지수가 약세를 보였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추세적으로 완전히 되돌려지는, 또 약세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흐름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 또 이제 저점의 수급들이 지수 약세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 전략적인 어떤 포지션을 좀 강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이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경기 영향들이 있을 거고, 또 중국 내에서도 또 면세점 대체할 수 있는 영역들, 그런 것들이 좀 분산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무차입 공매도도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내용들의 기사가 좀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주가가 다시 원위치까지 내려왔지만, 지금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의 또 쇼커버링 성격의 어떤 수급들 들어오고 있고, 또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호실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지금 주가 수준 내려온 거는 조금 과도하게 좀 내려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실적적인 부분은 이제 우호적으로 조금 작용되고, 기대에는 못 미칠 수 있지만 호텔시아 같은 경우 우호적으로 좀 작용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매력적인 밸류 주가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급락했지, 뭐 다른 업종이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많이 밀리거나 약세 기조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좀 분석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상승 하락 종목 수의 비율입니다. 코스피는 오히려 2배 이상 상승 종목 수가 많았다는 것을 좀 유심히 보시고, 그 상승 종목 수 내에서 최근에 이제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 쪽으로 우리가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바이오 업종에서는 뭐 HK 이노인 같은 종목들이 이제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런 종목들은 실적적으로도 이제 명분을 뚜렷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을 너무 부정적이고 절망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 수준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 같은데요. 이 높은 수준을 그래도 이렇게 상당 기간 좀 유지할 거라는 건 좀 동의합니다. 지금 이제 뭐 금리가 과거처럼 뭐 정말 이렇게 2% 수준 이렇게 내려오는 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라 봐요. 하지만 지금 수준 자체를 추세적인 상승이었던 구도로 보는 거는 조금 이제 근거가 좀 빈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해석하고요. 어쨌든 오늘 시장 분위기 자체는 좋지 않았지만 특정 업종의 쏠림 하락이었다. 그리고 그 하락이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이막스의 어떤 하락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띄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전체적인 구도 보면요, 외국인 기관의 이제 동시 수급 쪽 체크를 해보면요, 수급 구도가 오늘 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도드라진 패턴은 아닌데, 그래도 오늘 같은 날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했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죠. LG전자가 1등이네요. 300억 정도 동시 수급 들어왔고, 네이버가 이제 100억 정도 수급이 들어왔는데, 지금 뭐 카카오가 이제 신저가를 계속 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 올라가는 부분도 분명히 이제 플랫폼 업체에게는 좀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뭐 카카오 대비해서는 강하지만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네이버가 좀 압도적인 수익률을 주는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도 우호적인 흐름들 좀 내어주고 있고, 전장 쪽이 상당히 좀 반도체 기판 또 이제 전장 쪽 이쪽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수급적인 부분은 들어오는데, 한미 반도체가 갖고 있는 자회사 중에 HPSP 이제 반도체 회사가 있죠. 요 대주주인데 이제 차익 실현한다고 공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 내로도 3%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 이 대주주가 수익 실현 차원에서 판단하는 건 좀 이례적인데요. 어쨌든 뭐 한미 반도체가 자회사의 이제 물량을 좀 정리하는 부분이 장 끝나고 좀 나왔습니다. 오늘 최근에 유가 부분에서 조금 튀다 보니까 뭐 정유 화학주들 이런 쪽으로 좀 오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이 수급이 좀 좋았네요. 두산 테스나라든지 뭐 TLB 그리고 테크인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수급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안정화될 경우 우리가 또 어떤 쪽으로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까 할 때는 이제 반도체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그런 장세인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2차전지 업종 전망은 뭐 오늘 LG 엔솔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좀 말해준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한두 분기에서 뭐 한 세 개 분기 정도까지는 실적적으로 굉장히 좀 좋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뭐 전망이나 흐름은 뭐 의심할 여지는 없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고요. 그만큼 2차전지 업종은요, 이게 기간 조정을 보일 수 있지만 가격 기간 조정을 어느 선에서는 분명히 굉장히 큰 기회로 우리가 또 접근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관찰하고 커버를 하면서 또 가격적인 굉장히 좋은 어떤 구간들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뭐 해외 시장 대비해서 좀 좋지가 않았는데요. 그래도 다른 쪽 2차 전지는 조금 당분간은 좀 지지분하겠지만 다른 쪽으로 수급을 돌리는 것들 잘 찾아서 우리가 좀 필승의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지막상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